매도인이랑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왜 파는지를 파악해요. 금액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사람은 반을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10억으로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도인분한테 10억까지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일단 뭐 지금 워낙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파는 걸 감사하다 그래요. 플러스 중도금까지. 중도금까지. 이분이 너무 사고 싶은데 좀 팔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매물들 많잖아요. 네네. 플랜 B도 있다. 우리는 협상 결렬 대안이 있다. 그죠 그죠. 이거 매도인분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오늘 김윤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매매 협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매도인이랑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왜 파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 파는지. 사람이 뭐 때문에 파는지.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문용에서 그러니까 옛 명칭으로 치면은 등기부 등본을 떼서 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최근에 뭐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가압류가 걸렸거나 이 사건들이 다 등기부 등본에 있거든요. 오케이. 저당이 잡혔거나.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 사람이 대출을 많이도 아니고 1, 2억씩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왜 파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물어봐요. 이거 왜 파세요?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속마음을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제일 먼저 파악하려고 해요. 핵심적인 동기가 뭔지. 맞아요. 그러면 급한지 안 급한지 네네.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파악해 보시네. 네, 그거를 오케이. 파악하고 뭐 약점이라 하기엔 그렇지만 그거를 알아야지 뭔가 협상이 되거든요. 꺼리가 생기네요. 맞아. 그러니까 금액 조율이라든지 그런 게 좀 생겨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지금 급한 중도금이 급하구나. 맞아. 잔금은 조금 있어도 되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금액은 한 달 안에 무조건 통장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가격 협상이 잘 됩니다. 잘 되죠. 네네. 우리가 그거 자금 마련 되니까 조금 할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네. 그게 등기부 등본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중개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물어볼 수도 있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직접 물어보고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네. 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협상할 때. 뭐 워낙 이제 협상 전문가시죠. 제가 뭐 뭐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부동산 매매 협상이야. 뭐 작년에 일조를 하셨는데 저보다 뭐 압도적인 전문가신데. 금액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사람은 반을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10억으로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도인분한테 10억까지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8억을 던져야 돼요. 8억을 던져야지 만약에 뭐 12, 3억에 나온 건물이지만 이거를 8억을 얘기해야지 10억이 되는 거지. 내가 10억을 얘기하는 순간 11억, 12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협상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아요. 이게 앵커링이라고 하죠. 네네네. 맞아요. 앵커를 어디에 걸 것인지인데 내가 10억 원에 사고 싶다고 했을 때는 12억짜리 건물이면 그거의 반인 8억 정도를 먼저 앵커를 걸라는 건 거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던진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 기분 나빠서 연락이 끊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럴 땐 다시 또 전략이 있죠. 또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전략이 있나요? 근데 그거는 매도인의 지금 상황을 보고 던져야 돼요. 급하다라고 하면은 물론 안 된다 그러겠지만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자리를 뜨는 모습을 해요. 그럼 갑자기 또 잡으세요. 그럼 저희 8억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네. 잡아요. 잠깐만 이야기 좀. 예, 그래서 뭐 조금만 더 맞춰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랑 거래 안 하니까. 이게 협상의 전략이죠. 네. 너무 중요한 협상들. 근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네, 그것도 봐가면서. 이게 이분은 지금 사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사람한테 뭐. 그분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8억 원이면 나는 가겠다 그러면 팔아 그러겠죠. 맞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좀 빨리 팔아야 된다. 네네. 핵심적인 이유가 딱 포착이 됐을 때는 그렇게 내고를 좀 하면 먹힐 수도 있다. 네네, 그쵸.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게 첫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네요.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다. 네네네. 그래야 내고를 조금 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좀 상황에 따라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매도인의
유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맞아요.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고객을 되게 많이 만나봤고 음.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음. 만나봐서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다 던졌어요. 다 던졌는데 이게 조금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유형별로 있긴 하는데 그 젊으신 분들은 이런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정보 분석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얼마에 팔렸고 요 정도 가격은 되게 잘 받으시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먹히고 근데 이제 어르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먹혀요. 그럼 뭐가 먹혀요? 야, 그 옆에 건 내 거랑 뭔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받을 거야. 그러신 분들은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오히려 분석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얘기해요. 오케이. 어떻게? 아, 대표님 저 뭐 지금 아들 같고 손자 같은 뻘인데 그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막 관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손도 잡고 막 포옹하고 막 그렇게 해서 먹히는 거지. 좋은 터에서 이 기운 제가 이어받아서 네, 그래서. 또 사업 열심히 해서 기운도 드리고 또 네. 이런 관계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과시요. 과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맞아. 아, 대표 회장님 이 정도 하셔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유형별로 유형이 있어요. 다 다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통 빌딩 거래를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하는 경우는 네.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공인중개사분한테 살짝 좀 여쭤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쵸, 어떤 유형이신지. 맞아요. 여쭤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음. 특히 가시하시는 분들은 되게 작은 것도 자존심이 좀 없어지면 그냥 깨버려요. 100만 원 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리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맞아.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자존심 때문에 그냥 음. 나 안 해 하고 그냥 깨거든. 그 과시하는 분들은 그 과시 욕구를 충분히 우리가 들어줘야 돼. 맞아. 계속 계속. 책을 내셨으면 책도 사서 가고. 예를 들면 네네, 그쵸. 어디 대학 교수님이면 이거 유튜브에서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예, 그쵸. 그런 것들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네, 그 맞습니다. 좀 어떻게 협상을 할지, 그러니까 상대를 미리 또 파악을 하고 오케이. 이렇게 유형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두 가지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강남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들은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네네. 사실은 공급자 우회 시장이잖아요. 네, 그쵸. 그런 시장일 때와 두 번째, 오히려 매도인이 별로 크게 니즈를 못 느끼고 오히려 굉장히 여유로울 때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각각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빨리 대처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쪽에서 한없이 느긋할 때는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일단 뭐 지금 워낙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특정 지역에서만. 네, 특정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서 건물 살 때는 저희는 진짜 뭐라 그러냐면 파는 걸 감사하다 그래요. 오케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0배상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매수인분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다 필요 없다. 계약금 넣고 가계약금 넣고 가계약금 넣어라. 파는 걸 감사하다 그래요. 30억짜리 꼬마 빌딩이다. 가계약금 얼마 넣나요? 보통 뭐 1, 2억 넣긴 하는데 요즘 파기가 너무 많아서 그럼 파기라고 하면 내가 1억 줄게 그냥 파기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100배상. 100배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거 플러스 그냥 중도금도 넣어요.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중도금을 넣어야만 맞아요. 해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중도금 넣으면 여러분들 100배상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몇 프로를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 이상을 넣으면 보통 중도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 깨질 것 같은 거는 그냥 중도금을 넣으라고 해요. 그렇게 공급자 우회 시장이면 일단은 파기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을 넣으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오케이. 이게 확실하다면. 맞아요. 오케이. 자, 반대로 이분이 너무 사고 싶은데 좀 팔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매물들 많잖아요. 네네. 사실 뭐 작업 아닌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설득을 시키나요? 계속 다른 거를 계속 제안을 드려요. 이거 팔고 더 좋은 거 사자.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 매도인분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거를 항상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만 얽매 있지 않다. 내가 이 물건만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고객분이 다른 것도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신경을 쓰고 내가 계약을 이걸 쓰고 싶다. 사장님 건물을 팔아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플랜 B도 있다. 우리는 협상 결렬 대안이 있다. 그죠.
그런 걸 같이 심어준 다음에 딜을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 협상에서는 베트나라고 하죠. 네네. 베트나가 있다라는 거죠. 플랜 B가 있다. 플랜 B가 있다라고 해야지. 내가 여기 선생님 건물 이것만 산대요 무조건 하면은 협상이 안 돼요. 안 된다. 네. 근데 구체적인 플랜 B일수록 더 잘 먹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막연하게 뭐 딴 데 보고 있다가 아니고 네, 어디 뭐 사실 요 물건이랑 네네. 요 물건 3개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요렇게 좀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플랜 B는 가격이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이걸 살려 그러는데. 그러면 흔들리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묘한 심리 싸움입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고도화된 거 같긴 한데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야지 매도자도 좋고 매수인도 좋은 뭔가 해피한 계약이 될 수 성사가 있다. 됩니다. 네. 오늘 너무 비밀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알려줘. 제가 이래도 보기에는 되나 싶어요. 이 정도는 업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고 네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한 3-4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왜 파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를 알아야 뭔가 협상이 됩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 첫 제안을 어떻게 걸 것인지는 항상 중요해요. 네, 그렇죠. 앵커링 이펙트. 세 번째는 상대의 유형을 좀 세분화시켜보죠. 네네네. 이 부분. 네 번째는 가계약금을 활용할. 그리고 가계약금을 1억 정도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 1억 파기하고 난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게 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묵직하게 거는 것도 방법이죠. 플러스 중도금까지. 중도금까지. 중도금까지 하면 여러분들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그죠? 마지막 5번째는 플랜 B를 활용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플랜 B는 구체적인 플랜 B여야만 한다. 네, 그리고 플랜 B가 움직이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하면 심리적으로는 더 압박감 받을 것이고. 네. 요 정도면 아주 훌륭한 협상이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2021년에 1조 원 빌딩 거래를 하시고 200건의 빌딩 거래를 하신 김일수 대표님의 핵심적인 부동산 협상 꿀팁 5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